예, 반갑습니다. 오늘 이 역사적인 이 지방법원 개헌 토론회에 좌장을 맡은 부산대학교 강한신 반갑습니다. 그럼 먼저 김성호 원장님께서 발제를 해주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김성호입니다. 오늘 이렇게 지방신문협회가 정말 중요한 시기에 개헌과 관련해서 특히 지방분권 개헌과 관련해서 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특별히 우리 좌장님도 평생 그 지방분권 운동하신 분이고, 또 우리 국회의원님들께서 이렇게 토론자로 직접 나오셔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이렇게 말씀 주실 기회를 갖게 돼서 저도 기대가 되고, 오늘 상당히 또 마지막 시간까지 의미가 있는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요, 그 지방분권 개헌, 오늘 이제 발제 제목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방분권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많은 분이 공감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사실 정부가 위기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많은 돈을 퍼부었는데도 불구하고 저출산 문제, 이건 국가의 전망에 관한 문제죠. 일자리 창출, 청년들 일자리 창출 문제, 뿐만 아니라 지금 지방의 경우는 지방 소멸의 문제, 또 아까 장관님께서 잠깐 말씀하셨지만 격차 문제, 이런 부분들이 많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 사실 어느 하나 실마리를 지금 찾아가고 있지 못하고 있지 않냐. 왜 이런 문제가 생겼냐. 이런 데서부터 우리가 문제 해결 방안을 찾아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국가 경쟁력이 지난 10수년 동안 2만 달러에서 3만 달러도 못 넘어가고 정체된 이유가 뭘까?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의미를 찾아야 된다고 봅니다. 지방을 이렇게 묶어놓고 언제까지 과연 우리가 설리고 갈 수 있을 것인가? 정말 우리 정직하게 얘기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방자치 관련 현행 헌법에 있어서 저는 어떤 문제가 있고, 또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는 어떤 대안이 있는가 하는 얘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최근에 정당 일부에서 심지어 대표까지 나오셔서 법률 개정으로 할 수 있는 지방분권을 왜 자꾸 헌법을 건드려 하느냐, 이런 말씀을 종종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시다시피 주민을 위한, 지역 발전을 위한 그런 창의적 행정, 그런 창의적 사업을 하고 싶어도 중앙이 법령과 재정을 특정 요소에 자원을 투입하도록 하는 그런 그 시스템, 지방을 하천기관처럼 움직여온 중앙집권적인 시스템, 이걸 이대로 가지고서는 도저히 지방의 그런 활력을, 자발적인 활력을 동원해낼 수가 없다. 이제 이런 점에서 사실 지금 상황은요, 두 가지 지방 공무원들의 행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냥 현재 단체장만 되고 의원 돼도 현재의 권력을 누리고 세도들을 누리는 데만 해도 굉장히 만족스러워하실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런 법령 제도 재정 가지고는 도저히 일을 못하겠다, 좀 일 좀 하게 해달라 하는 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금까지 어떤 시도지사, 어떤 시장 군수가 중앙부처하고 대놓고 나 정말 이 권한 줬어, 없어서, 이 재원이 없어서 주민을 위해서 일 못하고 있다, 이거 좀 하게 해결하게 해달라 얘기하시는 분 본 적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지방자치가 이 상태로 가게 되는 이유입니다. 제일 중요한 문제는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를 할 수 있도록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법령 유보가 자치법권을 지나치게 침해하고 있다. 세계 어느 나라 가봐도 주민의 권리 제한 의무부가 벌칙 제정을 법률이 없으면 지향할 수 없다 라고 정한 나라가 있는가 아니죠. 저는 이것만 보면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앙지방간 사무배분에 있어서도요, 여러분 제가 8페이지에서 조금 설명을 했는데요,
국가가 할 일이 있고 지방이 할 일이 있고 그것도 광역지방정부가 할 일이 있고 시군지방정부가 할 일이 없습니다. 다릅니다. 역할이 나눠져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헌법상 보면 국가가 모든 것을 법률로 선정하는 것을 정당화하고 있는 그런 헌법을 가지고 있다. 이거는 입법자가 마음대로 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외국 선진국의 헌법을 보면 대부분 보면 중앙과 지방과의 역할 분담을 그 기준과 원칙을 헌법에서 정하고 있다. 자, 그리고요 재원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나라도 지방 정부는 자주재원 중심으로 재원을 형성하고 사업을 하고 주민을 위해서 봉사를 하죠. 우리처럼 의원 재원을 중심으로 한 나라가 많지가 않다. 그래서 이 부분도 풀려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런 문제를 풀려고 그러면 법률 유보의 문제, 또 조세 법률주의 문제, 또 법령 선정론의 문제, 이런 문제를 법률로만 해결할 수 있냐? 그렇지 않다. 자, 그래서 이 지방분권이 있잖아요. 사실 저는 법률의 과제가 아니고 헌법의 과제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 지난 20년 동안 사실 정권마다 지방분권과 관련된 특별법을 가지고 있었지 않습니까? 자치분권 범위 확대, 도로재정권 범위 확대,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지방재정 확충, 특별지방행정기관 이관, 자치경찰, 교육자치, 뭐 이런 개선을 하고 특별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도 국회도 중앙정부도 그 법을 인식되는 안 지키더라. 겨우 법안을 발의해 놓으면 국회에서 다루지도 않고 폐기되고 말더라. 지난 20년의 경험. 따라서 지방분권은 입법자에게만 맡겨가지고서는 안 되더라 하는 게 우리의 경험이었다. 그런 점에서 이건 더욱이 헌법적 과제로 이것을 우리가 풀어나가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헌법 개정을 할 것이냐는 문제입니다. 사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좀 하자. 지금 우리가 하는 지방자치는 짝퉁 지방자치다. 사이비 지방자치다. 그렇지 않습니까? 중앙부처와 개별부처가 사업 딱 정해놓고 꼬리표 달아가지고 국고보조 사업 만들고. 왜? 우리 그 지방은 사실은 더 필요하고 더 중요한 사업을 하고 싶은 데가 있어도 그걸 쓸 수가 없는 거죠. 국고보조 사업 늘어날수록 자율지원은 줄어듭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이런 엉터리 같은 지방자치를 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 개헌에는 지방이 자기 결정권을 가질 수 있는 자치 입법권을 좀 제대로 보자는 거죠. 법률 유보 같은 그런 꼬리표 달지 말자는 거죠. 그래서 이걸 극복하게 해주겠죠. 또 중앙지방 간 국가도 역할 분담을 원칙을 좀 정하죠. 기준을 정하죠. 국가가 해야 될 일은 중앙이 꼭 해야 될 국가 존립에 관한 전국적 필요한 사업, 전국적 통일성이 필요한 거, 내국 통일, 국방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중점적으로 하고 나머지는 지방에서 하도록 하죠. 주민의 삶의 질에 관한 거, 저출산, 일자리 창출, 중앙부처가 그걸 해낼 수 있습니까? 해냈습니까? 못했잖아요. 그런데 왜 아직도 붙들고 있고 그걸 정당화합니까? 저는 이거를 해결해야 된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그래서 제가 15페이지에 보시면 지방분권 국가가 선언하자. 또 자치분권의 사무배분의 원칙을 정하자. 그래서 이거는요, 제가 이 안은 국회 자문위원회가 만든 안에다가 지방자치학회 회원들 간의 토론과 그 세미나를 통해서 모아진 그 의견을 가지고 조금 보완을 한 부분이 있거든요. 주민에게 자치권을 가지도록 하는 내용, 주민자치권은 그래서 주민은 자치권을 직접 또는 지방정부의 기관을 통하여 행사한다. 16페이지. 그 다음에 지방정부의 종류 변경할 때 주민투표로 하자. 그 다음에 입법자의 입법권을 좀 어느 정도 한정하기 위해서 정부 간 사무배분, 수행 책임 배분할 때는 주민에게 가까운 정부가 우선 처리하도록 하자. 요거는 좀 저희들이 수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 입법권과 행정권 배분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입법권과 관련해서는 왜 지방의회가 입법기관이 아니라고 주장을 하는지 나는 그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현행헌법도 지방의회의
존재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현행법을 규정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따라서 입법권은 국민 또는 주민의 것인데 국회와 지방의회를 통해서 행사한다라고 명확하게 정하죠. 그리고 지방정부는 왜? 국가 사무를 제외한 나머지 사무에 대해서 법률을 제정할 수 있도록 하자. 그래서 자치법권의 그 법 형식을 우리는 지금 조례라고 부르고 있는데 이제는 법률로 부르자. 서울시조례, 경상북도조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서울시법, 경상북도법, 예? 수원시법 이런 식으로 법률로 부르자. 예. 그래서 이 법률유고 문제, 조세법률주의 이런 문제를 좀 극복해보자 하는 내용을 그대로 따라가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21페이지 보시면 제가 항해 그 순서를 제가 조금 그 미스프린트 난 거를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18조 6조 7조가 그러니까 이거를 5조 6조가요 6조 6항 7항으로 좀 바꿔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재정권과 관련해서도 지방정부는 자기 책임으로 자기 살림 사는 걸 원칙으로 한다. 이 원칙을 이 원칙을 안 정하고 있어서 이게 문제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243개 자치단체 가운데 9개 정도 빼고는 다 교부세 받고 의존점 받아가지고 다 살긴 살잖아요. 이게 진정한 자치냐? 이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한 진정한 성찰이 좀 필요하다. 그리고요, 24페이지에 보시면요, 재정 문제에 대해서 제가 조금 저희들이 수정한 내용을 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국세와 지방세 조정이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아까 장관님께서는 지방부권 하면 뭐 빈익빈 부익부 때문에 이게 어렵다라는 말씀하시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것도 있잖아요. 입법자한테 맡겨놓으면요, 이 기재부가 한번 서랍 속에 집어넣으면 이게 폐기되고 말거든요. 그래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수입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 공동으로 기속한다. 나눠서 쓰라는 겁니다. 중앙지방정부 간, 지방정부 상호 간 배분은 상원이 정한 법률에 의한다. 지역을 대표하는 원이 이 부분을 정하는 기준과 원칙에 따라서 권한도, 재원도 나눠서 써라. 이거는 사실은 독일어법을 어느 정도 벤치마킹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25페이지 가시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부유한 자치단체와 가난한 자치단체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거냐? 재정 조정 제도를 그렇게 두자. 그것도 국가와 지방뿐만 아니고 지방과 지방 간에도 조정할 수 있는 장치를 좀 두자. 이런 걸로 해서 이 문제를 해소해보자라는 고민을 좀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요, 지방정부의 기관에 대해서 좀 풀어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인구 1000만의 서울시, 경기도 1200만, 1300만인가? 이렇게 되면 이 국가와 같은 인구입니다, 이게. 대한민국이 왜 작습니까? 인구 5천만 되는 나라가 세계에 몇 개나 됩니까? 서울시면요, 인구 이 정도면 국가적 기능을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근데 서울시와 인구 2만 3만도 안 되는 그런 자치단체가 다 그 단체장, 그 기관대리평 구조를 가지고 있잖아요. 이 지방자치구에서 강제하는 겁니다. 이런 걸 풀자는 거죠. 그래서 집단지성이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제도로 갈 수 있는 제도 두자. 요 도시에 이걸 보시지 않습니까? 지방에 가면 시도지사가 되면 지방의 대통령입니다. 권한이 막강합니다. 인사권이죠. 재원 배분 권한, 물론 그 중앙으로부터 하청받은 권한이지만 재원 배분하는 권한이 있으니까 혼자권합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요, 권력의 그 강한 맛 때문에 사실은 우리 어제 충남지사께서 사실은 그런 일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게 여러분 사실 이게 그건 한 분에 관계되는 문제가 아니라 이 권력이
이 독점된 권력이 주는 이 위험성,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이번에 이걸 해소할 수 있는 장치를 좀 넣어야 되겠다. 법으로 안 하니까 이거 헌법으로 좀 라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대표 상원입니다. 여러분 지금 그 정부에서 지금 국민 개헌 그 자문위원회가 아마 어제 새벽 3시까지 뭐 안을 다듬다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아마 여기서도 합의가 돼가지고 1학년 나가는 것 같아요. 거기서 많은 학자들이 이 뭐 지방자치 이거 지방정부한테 권한 주면 이거 뭐 지방 엉망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아직도 나온다고요. 나는요 그분들이 정말 필드를 좀 알고 지방을 좀 알고 하는 얘기지 좀 지방을 좀 현장을 좀 가보시라. 난 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여러분 상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분들이 상원에 대해서 이상하게 비판적입니다. 그런데 17대 18대 국회 때 국회의장 자문위원회 소속에서는 그래도 거기서는 상원을 그래도 넣더라고요. 지방자치에 대해서는 안 넣어도. 근데 이거는 상원이 빠진 것 같아요. 왜 필요합니까?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방부문 특별로 관련해서 지방부문을 하려 했더니 우리 국회의원들 뭐 여러분 여기 와 계시지만 발의가 돼도 상임위에서 상정도 안 하는 거예요. 상정도 안 해요. 예? 폐기가 된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예? 나는 그래서 지역을 대표하는 원이 반드시 있어야 지역과 관련된 분권과 관련된 입법들이 발의라도 될 수가 있고 또 그게 심의라도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저는 이거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지방은 지금 자꾸 인구가 줄고 있잖아요. 그거 어떻게 됩니까? 자꾸 대표가 줄어요. 인구 비례로 국회의원 수는 정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인구가 많은 쪽에 국회의원 수가 많습니다. 대표가 그리고 국회에서도 과대표 되겠죠. 그럼 지방은 어떻게 하나? 과소대표 되죠. 따라서 이 지방을 대표하는 원을 둬서 인구가 적은 지방도 국회에서 자원을 배분하고 법률을 제정할 때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장치를 두려고 그러면 상원이 불가피하다. 만약에 국민들이 상원 두는 거 국회의원 늘어나는 거 싫다. 그러면 저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해서라도 나는 지역대표용 상원은 나는 둬야 됩니다. 여러분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견을 좀 듣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는요 29페이지 30페이지에 보면 구체적으로 상원 운영하는 방식까지 나왔고요. 헌법 개정 절차를 30일 30일에서 연성화하는 방법을 제안하고요. 또 국민 발의를 마련할 수 있는 그런 쪽을 제안했고요. 그 다음에 지방산업기관에 대한 주민사업통제장치는 반드시 두자. 여러분 지금 요새 재왕적 대법원장 뭐 얘기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법관 인사를 전국적으로 동시에 대법원장이 합니다. 법원행정처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법관들이 재판하는데 사실은 물론 뭐 그런 분들이 많지는 않겠지만 권력적 어떤 그런 의지를 가지신 분들은 눈치를 인사권자의 눈치를 전혀 안 본다고 볼 수 없죠. 네, 그래서 제가 지금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우리가 해소하기 위해서는 어떤 형태로든 간에 지방검찰청장, 경찰청장, 지방법원장에 대해서도 주민통제장치가 필요합니다. 특히 저는 고급 단위의 상고심 이제 두자 이제. 네? 왜 상고심 마련하고 지방에서 맨날 서초동만 와야 되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진지한 좀 고견들을 좀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실은 준비한 것은 개헌하기 전이라 하더라도 우리 정치권이 진짜 지방분권하는 의지가 있다면 현행헌법 하에서도 지방분권 할 수 있는 뭐 재정조정제도 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또 뭐 자치법도 법이하고 관련된 지방자치법 개정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하고 좀 먼저 당에서 좀 솔솔해 주신다면 국민들이 우리 국회가 그래도 지방분권에 대한 진정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믿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요 지금 많은 시민사회에서 있지 않습니까? 이거 뭡니까 예를 들면 성평등 이런 조항이 들어가서 이런 부분에 아주 강한 신념을 가지신 분들은 이 조항 고치면 개헌하지 마라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 또 심지어 연방제 수준의 개헌하자 이러니까 고려 연방제 하자는 거 아니야. 이런 오해를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제가
약간의 해명을 좀 썼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정리를 좀 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지방분권 개헌은 이게 고도의 중앙집권적 국정운영 체제를 들어주는 중앙의 과부하를 좀 덜어주고 지방의 책임성과 자율성을 좀 확대해주는 그런 거기 때문에 이번에 꼭 좀 갈 수 있도록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거 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권한을 수평적으로 분권하는 이 부분이 이거하고 같이 가야지 이게 대한민국 도약의 어떤 발표를 맞을 수가 있지. 이 지방 분권만 가는 데 대해서는 많은 저항이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수평적 권력분리, 수직적 권력분리 이 두 가지가 함께 가는 개헌이 이번에 반대됐으면 좋겠는데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사실 지금 저는 민주당도 한국당도 어느 당도 개헌안을 대해서 애들불러는 띄우는데 안을 내고 치료하는 거죠. 사실은 작년 1년 동안 개헌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국민들한테 안을 내놓고 국민들한테 부평을 받아야지 안도 안 내놓고 뭐 계속해서 애들말만 띄우는 이런 것은 개헌의 진정성이 없다. 저는 그래서 우리 정당들이 이제는 개헌에 대한 진정성을 제대로 보여주는 그런 개헌특위가 되고 빨리 개헌안이 나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많이 바꿔드리려고 국회가 아니라서. 예, 김성호 박사님 주장하신 거 지방분 개헌에 역설하신 그 내용은 요약하지 않겠습니다. 분명하게 제기하셨고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권력구조 개편 문제하고 지방분 개헌 문제가 같이 가야 한다는 강조를 하셨습니다. 그 정도로 하고 좀 토론을 통해서 좀 더 논의가 풍성해졌으면 싶습니다. 이 원고 정말 원고가 이론적으로나 실천적으로 이론적으로나 정책적으로나 상당히 깊이 잘 정리된 읽으면서 상당히 감명을 많이 받았는데요. 시간하고 고가래하고 시간이 네, 더불어민주당의 김영진 의원입니다. 지금 발전님이 말씀해주신 사안들은 전체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더불어민주당이 준비하고 있었던 지방분권 개헌 분야에서 큰 방향에서는 전체적으로 일맥상통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난 한 20년 동안 자치분권과 지방분권에 연구하셨던 분들 또 시민운동을 해오셨던 분들 그리고 개헌의 과제로까지 올려주셨던 분들의 활동들이 녹아있는 발제문이었고 이 안이 국회 헌정특위 자문위원회 안으로 다 수렴이 돼서 제안이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안 주셨던 안들은 전체적으로 보면 더불어민주당의 지방분권 분야의 개헌안과 크게 다르지 않은 안으로 여야 정치권이 같이 합의해 나가면 대한민국의 새로운 지방분권 국가로의 전환이 가능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지방분권 개헌의 큰 총론적인 방향에 대해서는 여야 당들이 큰 방향에서는 가장 이론이 적은 분야가 지방분권에 관한 개헌 분야인 것 같습니다. 크게 보면 이번 개헌의 핵심적인 사안이 한 크게 보면 세 가지 정도로 보는데요. 권력 구조의 문제, 그리고 기본권의 문제, 지방분권의 문제, 나머지 경제권이라든지 1988년 헌법에서 변화된 우리 대한민국 사회를 반영해서 국가의 준거 틀을 만드는 정도로 그런 문제가 반영이 되고 있는데 그런 큰 네 가지 중에 가장 여야 간의 합의가 가장 가까워졌던 분야가 지방분권 개헌 관련한 분야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국회 지방재정분권특위의 간사를 1년 정도 같이 하면서 여기 계신 정종석 의원님이랑 같은 분들하고 해주셨는데 그래서 여야 4당이 합의해서 지방재정과 분권에 관한 입법을 모든 의원들이 합의해서 사실 올렸던 안이 지금 제안됐던 안들의 법률안과 개헌안의 총칙에 좀 녹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를 보면 아까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사실은
불문헌법에 대한민국의 수도는 한양이다라는 것이 조선의 왕조가 있어서 수도를 명시적으로 서울로 봤다라는 그런 것처럼 대한민국은 2000년 역사에서 한 1300년 정도를 중앙 집권적인 나라로 한양을 중심으로 서울을 중심으로 살아왔던 부분이 있었고 그것이 관료제와 엮이면서 가장 강력한 중앙 집권 국가로 있으면서 지방 분권이라고 하는 의제들이 태생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그런 역사적이고 지리적인 조건이 반영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유럽이나 미국과는 다르게 지방 분권을 지향해왔던 부분들이 어려움이 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있으면서 전체 재정으로 보면 저희들도 보면 조세 수입의 76대 24 중앙대 지방 비율이 그리고 국가대 지방 상호 비율이 68대 32 정도로 되고 있는데 실제로 재정 지출의 분야로 보면 40대 60입니다. 재정 지출은 국가가 중앙에 40, 지방이 60. 그러니까 결론은 차이가 나는 40% 이상은 국가가 지방으로 주는 지방교부세라든지 각종 꼬리표가 달린 돈이 나가면서 지방자체적으로 지방사업을 진행할 수 없는 그런 구조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들이 있어서 지난 95년 지방자치 선거를 통해서 지금 23년 정도 됐고 자치단체 선거는 한 20년의 경험을 가지면서 사실은 17개 자치 광역시도 226개 기초자치단체에서 많은 경험과 활동으로 대한민국의 새로운 모범을 만들어내고 국가의 새로운 비전 전략을 만들어냈었던 기초광역자치단체장들의 역할들이 사실은 전 국가적인 역량으로 모아지는데 한계점에 다다라서 이제는 그 틀을 좀 깰 필요가 생겼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법률이나 조례 수준이 아니라 국가 운영 틀 전체를 바꾸는 지방분권 국가 선언을 제1조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 국가이다 이렇게 규정해 놓고 그에 따르는 세부적인 부분들을 법률에 규정해 놓으면 그 문제들이 일례로 기재부나 행안부가 지방교부금을 분배하면서 기재부 중심으로 재정 예산을 배분하면서 중앙 중심으로 되는 부분들을 헌법적인 조건에 의해서 막아버리는 그리고 그것이 국민적 동의라고 하는 부분들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헌법 전문에 넣는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제안한 바대로 저희들은 동의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자치입법권의 확대도 헌법 37조 2항에 되어 있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할 수 없다. 그러니까 모든 조항이 창의적인 조례를 만들더라도 법률이 없으면 그것을 시행할 수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네가티브 방식으로 법률에 위반되지 않으면 조례로서 제정된 안들이 집행될 수 있게끔 좀 바꿔주면 사실은 중간 단계로서 할 수 있고 또 보다 넓게 헌법 개정을 통해서 진행을 하게 되면 더 넓혀줄 수 있는 입법권의 확대가 될 수 있고요. 자치단체의 사무범위 확대도 아까 말씀드렸던 7대 3의 구조를 실제 재정의 집행의 구조인 4대 구조로 바꿔서 지난 대통령 산하의 지방자치 지발위에서 지방자치 발전의 특위에서 지방자치의 위임 사무들이 많이 추려졌는데 지난 5년 동안 사실 많이 이양되지 못했습니다. 그런 지방사업에 대한 이양 부분들을 좀 더 촉진해 나갈 수 있게끔 하고요. 세 번째는 과세 자주권의 문제인데요. 법률에 의해서 사실은 조세 법률주의에 입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주 재원의 문제를 각 광역시도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근본적으로 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 폭과 수익을 어느 정도 할 수 있을 것인가는 조금 더 논의를 통해서 과세 자주권의 문제를 좀 해결해 나가는 방향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저희들이 이제 지방교부세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보면 행안부가 가지고 있는 40조 원의 전체 예산 428조에 한 10% 되는 40조 원 정도의 지방교부세 문제를 배분의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문제에 관해서도 너무 많은 틀과 꼬리표를 주기 때문에 현재 단계에서도 방역이나 기초단체에서 자기 사업을 자주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자주지원이 없기 때문에 이 문제 해결에 대한 부분들을 중간 단계에서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지방 소비세 문제, 지방 교부세 문제, 그를 통해서 진행되고 있는
지방재정교부금, 지방재정조항이죠. 서울과 수도권과 지방 그리고 지방 내에서도 전주와 무주지나 무진장의 차이 그리고 천안과 다른 그 시도의 차이 이런 문제들에 대한 조정 문제를 세밀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마무리를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큰 틀에 있어서는 우리 제한된 사안에 대해서 동의를 드리고 미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헌정특위에서 지방분권에 관한 대략적인 합의들이 많이 진행이 돼 있어서 더불어민주당은 이 문제를 잘 봤고요. 마지막으로 저는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제 이게 알렉산더스의 칼입니다. 엉켜진 많은 시가 있는데 그걸 하나하나 다 끊으려면 그건 100년이 지나도 저는 못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알렉산더의 칼처럼 패도나마처럼 한 번은 지방분권을 한다라고 규정해놓고 나머지의 법률과 조례의 충돌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을 좀 전체적으로 여야가 동의나가는 국가 지방분권에 관한 개헌 대타협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30년이 됐기 때문에. 그리고 이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비전을 지방분권 개헌이라고 하는 이 분야를 통해서 만들어 나갈 시점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좋은 토론을 마련해 주신 한국지방신문협회 회장님과 많은 9개의 그 회사 지방신문 대표님께 감사드리고요. 우리 또 특히 경기도에서 경일부의 김하영 사장님 같이 오셨는데 저희들도 지방에서 같이 문제를 가지고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감사합니다. 잘 지켜주셨어요. 저는 이렇게 한국지방신문협회에서 오늘 토론을 하면서 저보고 좌장을 좀 해보겠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 지방권의 역사상 마지막에 본 개헌국민 행동 부장까지 해왔는데 좌장이 굉장히 대단한 걸 생각을 했는데 와서 보니까 시간 통제 열심히 잘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태규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우리 발제자 김 박사님하고 발제가 큰 차이가 딱딱한 얘기고 그 다음에 다른 정당 간의 관계에서도 큰 차이가 별로 거의 없다 이런 얘기 하시고 마지막에 지방분권 대타협 이런 말씀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고 아까 제가 처음에 민주당의 대표로 오셨냐니까 대표로 오셨다고 얘기하셨는데 그러면서 정말 목에 있게 말씀을 할 생각이 됩니다. 이어서 정종석 의원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황한식 교수님 저도 젊었을 때 같이 이게 서울공화국이냐 대한민국이냐 상통거나 같이 목소리를 내고 했는데 벌써 정년퇴임을 하셨네요. 우리 김성호 원장님 문제의식 같습니다. 그러고 얼마나 그동안에 이게 제대로 안 됐으면 이렇게 정말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얘기를 할까. 저도 마찬가지로 문제의식 같고 또 아까 김부겸 장관 말씀하셨듯이 첫째 그 책임을 지고 보면은 정치인으로서 막 이렇게 그야말로 인기를 얻기 위한 그런 말을 하고 직접 살림을 살아보면 이 장관이든 대통령이든 여러 가지 이제 실제적인 고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우리 많은 이 국회의원이 많이 왔지만 지금 드려야 될 국회의원은 다 가고 아무도 안 남아 있고 또 국회의원 축사할 때 얘기대로 보면 곧 내일 당장 될 것 같은 소리 다 하지만 그게 수십 년 동안 아마 이 축사 전부 모아보면 똑같은 말은 다 했을 거예요. 저도 물론 지금 현실 정치인이라는 그런 옷을 입고 있습니다만 제가 그렇게 할 수는 없고 저는 이 개헌 문제를 학교 있을 때부터 지금까지 초지관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지방분권의 문제도 마찬가지고 이 분권의 문제 이것이 민주화 이후의 우리 과제였다. 그래서 중앙 권력의 분권화, 중앙과 지방 간에 있을 분권화 이걸 어떻게 실현 가능하게 만들어서 실제적으로 성공시킬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은 제 생각이나 어떤 발언이나 바뀐 것이 전제였습니다. 제왕적 대통령제가 근본적인 문제다. 이것이 지역 불균형 발전에도 근본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 사회가 성자 독식의 문제다. 패자들의 목소리는 전혀 반영이 안 된다.
대통령 이름이 독선과 독주를 해서 결국은 소수 이너서클과 같이 큰 나라를 움직이다가 결국은 다 실패를 했다. 그 예외가 없다. 그 다음에 그렇게 되다 보니까 국회가 전혀 국회 기능을 하지 못하고 국회의원이 국회의원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그 기능이 왜곡이 됐다. 그러면 야당은 죽기 살기로 계속 발목 잡기로 계속 시비밖에 안 한다. 왜? 다음 정권을 찾기 위해서는 현 정부가 성공하는 것에 전부 반대를 해야만이 결국은 다음 정권을 잡을 것이다. 더 나아가서 여당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이 집권 정부가 실패를 해도 문제가 있어도 전혀 비판의 목소리를 못 낸다. 왜? 다음 국회의원 공천 절대 안 해주기 때문이다.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수십 년 동안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대통령 선거할 때마다 지역 갈등, 지역 대립을 넘어서 이번엔 지역 전쟁의 수준으로 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정말 훌륭한 대통령을 한번 뽑아보자 전 국민이 그렇게 나서는 것이 아니고 속으로는 전부 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 지역 출신의 대통령 뽑아가지고 우리 지역 사람들 전부 권력의 자리에 다 앉히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한을 가능한 한 우리 지역의 이익대로 생각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대통령 우리 지역에서 내서 한정된 국가의 재원 가능한 우리 지역에 지금 오도록 하고 국가 프로젝트 전도 우리가 따오고 그렇게 한번 해보자. 다들 속에 지금 숨기고 있는 생각은 전부 그렇게 하면서 많은 지금 딴 얘기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 지금 지방 언론도 다 계시지만 그런 문제가 첨예가 될 때는 지방 언론이 그야말로 전문 집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한편에 들어서 결국은 평가적인 그런 여론을 가지고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 대해서 우리가 고백을 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덮어놓고 다른 얘기를 해본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 것인가 저는 늘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지역의 문제 그게 뭐 지역의 문제가 무엇이냐 이거는 지리 문제도 아니고 지리적인 문제도 아니고 행정적인 문제도 아니고 역사적인 문제도 아니고 문화적인 문제도 아닙니다. 이 우리나라에서 이 지역 문제가 되고 있는 이 지역의 문제는 우리 사회에서 한정된 권력과 돈을 배분을 하는데 지금까지 지역이라는 이유 때문에 또 그것 때문에 이 부정의하게 잘못 배분이 되는 배분의 왜곡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 다시 말해서 나에게 와야 될 권력이 다른 지역 출신한테 가고 나에게 와야 될 이 돈이 다른 사람의 다른 지역에로 그 돈이 가는 거죠. 그렇게 될 것 같으면 대한민국 국민들 중에 누구도 거기에 승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대통령 선거가 끝나면 그 다음부터 바로 우리는 게임에 승복을 해야 되지 않느냐.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도 하지 않는 이유가 내 돈이 뺏겼다고 생각하고 내 권력이 뺏겼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절대 승복을 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부터 또 싸움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 지역 균형 발전, 지역 국가랑도 바로 직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큰 틀에서 이 구조를 뜯어고치지 않으면 정말 대한민국이 늘 이렇게 갈등하고 찢어지고 또 중앙 권력은 이 집중화되고 지방은 갈수록 피폐화되고 그래서 지금 지방 재정뿐만 아니라 지방 교육까지 완전히 거들이 났죠. 그래서 지방에 있는 대학들이 학생들이 다 서울로 다 갔죠. 그러면 교수들이 제대로 가르치려고 해도 학생들이 거의 없죠. 이런 그야말로 수십 년 동안 이 국가 발전의 관점에서 보면 이 엄청난 우리들이 실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바로잡을까? 그래서 제가 안타까운 것이 이번 개헌 얘기를 하는데 왜 지방분권만 자꾸 얘기를 하느냐? 분권 얘기를 해라. 중앙분권, 중앙권력도 분권하고 지방도 분권하고 이것을 해서 그야말로 이 시대 화두는 분권하다. 그것은 제가 YS 말기부터 그때 화두가 지금 분권하고 그게 지금 역사가 지체돼서 안 돼서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지방분권 문제로 다시 돌아오면 지금 이제 김성호 원장님 같은 경우에는 정말 우리가 해오는 방법을 다 해봤는데 해도 안 되니까 결국은 지금 뭐 헌법이라도 못을 바꿔놔야 이거 할 것 아니냐. 그건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론가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것을 다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체계에 있습니다. 우리가 개헌이라고 했을 때 지금 모든 분야에서 이 참 개헌의 논의들이 폭발적으로 나옵니다만은 우리가 살아갈 때 제일 해결해야 됐던 어떤 문제점이 대통령이 행정부의 어떤 조치로서 할 수 있으면 그건 개헌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 다음에 대통령령을 고쳐서 해결할 수 있으면 그건 어렵게 개헌까지 갈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법률을 고쳐서 해결할 수 있으면 그거는 개헌 문제가 아닙니다. 국회가 지금 법률을 고쳐야 돼요.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해봤는데 하는 방법이 있는데 도저히 지금 헌법을 손을 안 대면 방법이 없다. 이게 바로 개헌이에요. 이 권력 구조의 문제는 법률을 고친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개헌을 할 때 권력 구조 문제는 개헌 헌법을 손을 대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지방 분권의 문제, 지방 PPI 문제, 이 문제가 지금 헌법을 손을 대야 될 것이냐, 어느 정도에서 손을 대야 될 것이냐 이런 문제가 사실상 남아 있는 것이죠. 지금 지방자치 문제는 우리 기재부하고 지금 우리 행안부 김용현 장관 이 고쳐도 마찬가지로 행정이 있으시면 의견이 굉장히 다릅니다. 대통령이 권력을 많이 쥐려고 하면은 결국은 행정자치부 장관이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행정부 장관은 지방분권, 지방에 더 많은 권한과 돈을 주려고 노력하는 쪽이고 한쪽에서는 그렇게 주면 안 됩니다. 대통령 권한이 약해집니다. 절대 그건 손 놓으면 안 됩니다. 하는 거는 힘의 세력도 있습니다. 그럼 대통령이 어느 쪽으로 기울어지느냐에 따라서 이것은 완전히 다르게 됩니다. 우선은 이제 지방자치재정 문제가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국세지방세가 지금 8대2 맞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국세지방세 이 구조를 어떻게 바꿔야 될 것인가? 자주재원을 개발하자. 저도 마찬가지로 행정부 장관이 있습니다. 자주재원 좀 개발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주재원 여러분들 잘 들어보세요. 자주재원이 뭐가 하면은 각 지방마다 세금 그들 세원을 빨리 찾아가지고 중앙정부에 손 내밀지 말고 스스로 좀 찾아라.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가 그 동네에 있는 세금 너 손을 좀 들어봐라 이렇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선출직이 그거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자치단체장이 너 주민들 보고 너 세금 좀 내라. 그 다음에 지방의회 의원들이 가서 찾아가지고 여기 전부 세금 매기겠다. 그 다음에 선거 다 떨어지죠. 죄송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하는 방법이 뭐냐면은 지방교부세율을 올리자 이런 얘기죠. 그 돈은 그는 중앙정부가 지금 요걸 얻어먹고 다 걷어서 그 돈은 하는 것 중에 자치단체에다가 모자란 쪽을 전부 나눠주는 그 역할을 해라. 그래서 그것이 지금 지방교부세율이 19.24%. 제가 장관할 때 19.24%. 이걸 올리려고 저도 엄청나게 노력을 했는데 사실은 제대로 제가 못해서 죄송합니다만은 그러면 이러한 부분을 올리는 것이 어느 부분이냐? 이게 지방교부세 부분을 개정하는 부분입니다. 여야가 지금 전부 지방분권 맞다. 지방 재정 확충해야 된다. 지금 합의가 됐으니까 이것부터 빨리 고치면은 지금 8대2 구조를 7대3, 6대4 구조라고 당장이라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그러면 이제 지방세 같은 경우에 어떤 것을 차라리 지방세로 아예 돌려달라. 왜 그걸 국세로 가져가느냐. 저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주장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냐면은 지금 국세로 가져가는 부동산분의 양도소득세 9조 원, 그 지방세로 돌리자. 그 다음에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 소비세, 그 2조 원 가까이 되는 거. 이 지방세로 주면 뭐가 문제되느냐? 왜 그걸 중앙정부에 다 가져가서 그게 떼고 쓰려고 하느냐? 그것도 마찬가지로 법률을 개정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주민이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그 인사권의 문제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좀 필요한 그런 인사의 자율성을 줘서 각 지방자치단체 자율적으로 하자 하는 이 문제는 이게 지금 대통령령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큰 얘기들이 거기다가 대통령이 손을 놓기 시작하면 이건 전부 해결이 그럼 아까 이제 김성호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례를 정하는 거 이거 도대체 말이 되느냐 이거 좀 풀어달라. 그는 제가 봤을 때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로 법률의 범위 안에서 조례를 제정하는 자치법권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연방 국가에서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문제가 법률은 제대로 정했는데 대통령령이나 행정각부령을 정하면서 법률보다도 더 줄여가지고 지방정부가 꼼짝 못하게 틀어지고 있으니 이거를 좀 뜯어고쳐야 되겠다. 그거는 지금 그야말로 법률 정신을 살려가지고 밑에 있는 명령을 다 뜯어고치지 않으면은 그거는 한 달 만에 만약에 작심을 하면은 이것 저는 해결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은 지금 우리가 만약에 개헌이 안 된다고 했을 때 지방분권이 정말 개헌만으로 해결될 것이냐 아니라는 거죠.
저는 90% 이상이 개헌 안일로 해결되기 때문에 부디 이번에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다 하고 그 다음에 안 되는 부분은 이것은 정말 개헌의 문제다. 이거는 그렇게 정확하게 해서 정말로 이번에는 좀 지방자치가 실현 가능하게 좀 만드는 작업 이것이 좀 더 중요하다 이런 말씀 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 더 주시면 저는 아까 김성호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양원제를 도입을 해서 지방자치 사무에 대해서 저는 상원에서 해드리는 그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제가 책을 그려서 이 자장이 할 일이 밖에 없어요. 저도 꽤 사는 사람인데 이게 저양반입니다. 예, 뭐 여러 가지 말씀했습니다만 포인트는 두 가지 되는 것 같습니다. 한 가지는 권력 구조하고 지방분권하고 같이 해야 한다. 분권의 개념을 확실히 그렇게 제기하시고 또 한 가지는 헌법적 사항과 법률적 대통령적 사항 이걸 확실히 좀 구분할 필요가 있는데 지방분권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은 헌법적 사항이라고 해도 대통령령이나 법률의 개정, 실질적인 지방분권 그런 게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지금 두 가지 다 상당히 논점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좀 됩니다. 부족하지만 그렇게 시간 관계에서는 정리를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이태규 의원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바른미래당의 이태규입니다. 발제자께서 말씀하신 그 지방분권을 위한 개헌의 기본 방향 중에서 실질적 지방자치를 위해 지방자치권이 보장되어야 된다. 그래서 지방의 자치입법권, 또 보충성의 원칙, 또 행정권, 자주행정권 이런 부분들이 보장되어야 된다. 이런 기본 취지에 기본적으로 공감하고 또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헌법에 어느 정도 수준과 범위로 이런 내용을 담아내야 될지 이 부분에 대한 차이남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현재 대한민국이 처해 있는 상황을 봤을 적에 국가 구성과 운영 시스템에 대한 대전환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모든 분들이 공감하시겠지만 이번 개헌의 핵심은 분권입니다. 분권이라는 건 지금 크게 한 세 가지 정도로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는 이제 정부 형태를 바꿔서 중앙 권력 간의 권력을 어떻게 분권화시킬 것인가. 그것이 대통령과 총리 또는 대통령과 어떤 국회의 어떤 권한 배분을 어떻게 해서 수평적인 분권을 이룰 것인가가 하나가 있는 거고, 두 번째가 이제 바로 중앙과 지방의 어떤 권한과 권력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 수직적인 분권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 이 부분이 있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제도적인 다당제 실현을 통해서 의회 권력을 어떻게 분권시킬 것인가, 이런 세 가지 측면에서 이제 분권에 대한 논의가 지금 이루어지고 또 이 지방분권도 그런 측면에서 접근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들 잘 아시겠지만 지방자치가 시스템이 20년이 넘었습니다. 3년이 됐지만 이제 무리망 지방자치라는 그러한 이제 비판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이것도 어떤 그 부인할 수 있는 어떤 그 근거도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는 과거 권위주의 시절에 있던 그 중앙정부의 어떤 일방적인 하향식 정책 공급 방식 가지고 과연 대한민국의 위기, 현재 상황을 극복해 나갈 수 있겠느냐 이런 부분에서 반드시 이 부분을 고쳐나가야 되겠다. 그런 측면에서는 그 지방이 꿈을 꾸고 지방이 스스로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제도적 어떤 장치들을 이제는 만들어줘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뭐 다 잘 아시겠지만 사실 우리가 대통령 선거 때만 해도 모든 대통령 후보들이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지역 공약을 다 발표합니다. 그리고 대통령 후보들이 거기에 표를 얻기 위해서 또 언론이 그 부분을 대대적으로 그거를 이제 보도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대통령이 되면 우리 지역이 이렇게 바뀔 수 있다. 이런 것 자체가 지금 대한민국의 어떤 지방자치의 현 주소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과연 지역 발전을 가지고 지역의 어떤 그 개발 공약을 가지고 표를 얻어야 되는 그런 선거 방식이 존재하는 대한민국의 자치분권을 이루어지기 어렵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 제가 부산에 갔더니 부산이라는 데가 사실 이제 세계 5위권의 항만 도시라고 이렇게 갖고 있지만 실제로 부산 스스로 부산 항만에 대한 어떤 비전과 정책을 수립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실질 현실입니다. 그러면 세계적인 해양 도시를 꿈꾸는 부산이 스스로 어떤 항만 정책을 수립할 수 없다면 과연 그 부산의 어떤 꿈과 비전을 어디서 만들 수 있을 것인가? 결국에 중앙에 의존해서 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이런 부분을 고치지 않고서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 사실 그런 측면 지금 지방자치라는 부분은 어떤 그 중앙정부의 어떤 행정권 그 행정 사무를 위임받아 집행하는 수준에 있는 것이지 어떤 독자적인 어떤 자기공을 풀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반드시 저는 고쳐나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대 정부가 사실 그동안 대통령 직속에서 지역 발전이나 균형 발전이 만들어서 열심히 노력을 했지만 사실 그 부분들이 국회 무관심이나 또 중앙 관리 어떤 기득권에 막혀서 이 부분이 좌절이 됐죠. 역대 정부가 들어와서 규제 현파를 외쳤지만 사실 규제는 더 강화되는 그런 현상과 비슷하게 실질적으로 지방자치가 시대는 바뀌고 지방자치의 현수는 정체되어서 지방정권과 악화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번 개헌에서 반드시 좀 획기적으로 담아내야 되지만 제가 헌법 개정 특위에서 이렇게 쭉 논의하는 걸 이렇게 지켜보고 참여하는 과정에서 보면 지방자치를 강화해야 된다, 지방분권으로 가야 된다 이 부분에는 모두가 공감대가 있습니다. 다만 그 수준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여야 의원들 간에 또 의원 개개인마다 이렇게 상당한 차이가 있다. 그래서 공감대에도 불구하고 사실 구체적인 부분을 사실 거기까지 가지 못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지방분권 국가를 명시하고 이걸 연방제 수준까지 가자고 하시는 그런 의견도 있는 거고 또 교통이나 IT 발달 뭐 이런 걸 위해서 도시경쟁력 차원에서 중앙집권을 강화해야 될 부분이 오히려 있고 또 나머지는 또 지방분권으로 가야 될 부분 이런 부분을 잘 나눠서 합리적으로 토론이 필요하다 이런 주장도 있는 거고요. 또 지방정부의 어떤 부정부패, 비효율 이런 부분이 상당히 심각하기 때문에 이 지방분권을 강화해서 주민의 삶이 실질적으로 향상될 것인가 이런 부분에서 냉정한 자기 진단이 필요하다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장들이 아마 좀 더 토론이 되고 정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다만 분명한 것은 이번 개헌을 통해서 우리가 자치분권, 지방분권을 어디까지 담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분명해야 된다. 현재 우리 헌법에서 단순히 117, 118조 단 2개 조문에 형식적으로 그리고 나머지를 전부 법률에 위임해 놓은 이런 헌법 내용 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래서 그 자치를 분권을 어디까지 강화할 것이냐 그리고 비전과 방향, 목표 이런 부분들은 저는 이번 헌법에 분명히 담아야지 이후에 하위법령에서도 그 취지에 따라서 하위법령이 만들어지지 추상적으로 모든 부분을 법률에 위임해가지고는 역시 그 지방분권을 하기가 어렵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지방분권을 헌법 개정과 함께 반드시 좀 해야 될 부분이 뭐가 있냐 이거는 지방권력 내부의 스스로 또 분권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지방자치를 20년 이상 했지만 사실 지역주의에 기반해서 특정 정당이 특정 지역을 20년 이상 일당 독점 지배에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치분권의 정신과 취지에 정면으로 저는 위배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일당 지배가 지속이 되면서 그것이 결국은 그 지방자치 중앙 정치의 어떤 예속화 그리고 어떤 그 줄서기에 따른 어떤 부정부패 또 지방 포호의 어떤 발생 그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과연 이런 또 일당 지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이 지방 분권을 헌법에서 강화시키는 분권을 이루어진과 동시에 실질적으로 어떤 연동형 비례대표제나 어떤 기초위의 선거구의 어떤 확대 이런 걸 통해서 특정 정당이 지역주의 기반에서 특정 지역을 계속해서 장기 주권 일당 독점 지배하는 그런 현상을 이번에 반드시 극복해내야겠다. 이런 말씀을 병행해서 아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문제를 또 제기를 하셨습니다. 분권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다른 논의와 함께 특히 의회 권력의 분권 문제를 제기를 하셨고 그리고 이 지방 분권하고 지역 발전과의 관계 문제에서 전문가님 중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에 역시 그 헌법 개정, 지방 분권 개헌에서 수준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은 앞으로 구체적으로 논의가 진행될 부분이다 그렇게 제기를 하셨고요. 마지막으로 이 지방 권력 내부의 독과점 체제 그래서 이 정치의 연동형 비례대표제 같은 정치계의 의제도 같이 동시에 연관시켜서 말씀을 하시도록 생각이 듭니다. 이어서 우리 김강수 의원님 도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 출신입니다. 기초의회도 있고 광역의회도 있고 광역의회 의장도 있고 이렇게 해봤습니다.
저는 가장 큰 문제가 중앙 권력을 이양하고 싶지 않는 문제에서 출발했다. 절대 그러려고 하지 않습니다. 국회 권력, 행정부 권력, 예산, 대통령은 당연하죠. 대통령이 막강한 중앙 집권적 권력을 지방으로 내려보내고 싶겠습니다. 근데 지금 상당히 좋은 여러 가지 조건이 조성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 스스로도 강하게 그 부분에 이 지방자치, 지방 권력 이양 부분에 대해서 의지를 가지고 있고 행정부장관도 마찬가지로 가장 중요한 시기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은 제가 지금 가셨는데 국회 도의의장 시절에 지방정부 그러니까 지방정부 장의 어떤 전행적 인사권들을 좀 통제하려고 하는 기능을 만들자고 해서 인사청문회법, 지방공기업이나 인사청문회법 조례를 하나 만들었는데 여기 계시는 그 분이 행정부 장관 하실 때 물론 시킨 것은 아니겠죠. 근데 그걸 뭐라고 그러나 제소를 해가지고 말하자면 가처분 신청을 해요. 결국 도의회가 패소를 했어요. 그런 저는 그 지방에서 정치, 생활 정치를 하면서 중앙 권력이 얼마나 권력을 놓고 싶지 않는가 하는 것들을 좀 뼈저리게 느꼈다. 그 말씀 먼저 드리고요. 저는 이번 헌법 개정 안에 이 자치분권, 지방분권하는 부분이 반드시 명기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명기돼야 될 내용들이 지방 재정 격차 해소의 의무 규정이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 이게 좀 지방 분권도 중요하지만 한편으로 더 중요한 부분일 수 있는 게 지방 균형 발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방 정부 간의 재정 조정 제도가 신설돼야 된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사실은 지방 분권의 핵심은 재정 문제입니다. 그래서 국가 유임 사무에 대한 국가의 비용 부담 의무가 헌법에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몇 가지 지방 재정을 확충하기 위한 법률, 제도 이런 것들을 좀 합의를 할 필요가 있다. 아까 그 지방 교부세율 이야기했는데 지금 19.23%입니다. 뭐 아시다시피 8대2 수입, 그다음에 지출 6대4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지방 교부세를 인상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지방 재정을 파탄으로 몰고 있는 부분인데 이거 반드시 인상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법률안들이 거의 번번이 국회 심의 과정 속에서 무산이 돼요. 그 무산되는 이유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권력을 놓고 싶지 않는 기본적인 속성들이 있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지금 전국의 그 243개 기초광역 지방 정부 지금 지방 정부라고는 않죠. 지방자치단체로 헌법에 명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만큼 지방자치 의지가 없었는지를 실질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예요. 정부가 아니라 단체 수준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243개선 지방정부라고 하겠습니다. 243개 지방정부 중에서 215개가 50%도 안 돼요. 재정난이도가. 그러니까 거의 피폐에 있다라는 거예요. 당연히 여기서 지금 여러 가지 지방 어떤 자치 입법권, 자치 행정권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재정권 문제다. 자치 재정권 문제 이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요. 재정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지방자치는 허울입니다. 아무 역할을 할 수 없어요. 실제 지금 세입으로 공무원 월급도 못 주는 일선의 군딸이 지방정부가 대단히 많거든요. 그래서 재정 부분들이 반드시 해석돼야 된다. 또 한 가지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균형 발전 문제라고 하는 거죠. 그동안에 이제 중앙정부 중심에 서울 중심으로 해왔고 또 지역 간의 어떤 차별 정책에 의해서 서울과 지방 또는 지방과 지방 간의 차별에 의한 차이가 굉장히 심화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전남의 재정자율이 26%입니다. 전북 28%. 그 다음에 강원이 29%인가요? 격차는 너무 심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소할까 하는 측면에서 고민을 많이 해야 된다. 그런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 부분은 재정 문제와 관련해서 대개 이제 중앙정부에서 대통령 공약 사항을 지방정부로 특히 복지 문제에 대해서 지방정부로 거의 떠넘겨버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똑같은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데 기초연금이나 아동수당이나 뭐 장애인 수당이나 이런 거 쭉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또 여러 가지 신설된 아동수당 신설됐죠. 예방접종 확대 또는 뭐 기초생활보장제도와 관련된 이와 관련된 예산이 총 한 106조 정도 소요되는데 그중에 지방이 부담해야 될 것이 거의 26조예요. 그러니까 거의 상당 부분을 매칭을 해서 지방으로 떠넘기는 거죠. 지방은 어떤 상황이 가냐면 사실은 활용할 재원이 없어져 버려요. 매칭을 할 수 있는 재원 조달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 지방의 상황입니다. 지방은 어떤 재정 부분들을 확충하지 않고는 진정한 의미의 지방자치가 안 된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문제는 지방 의회 문제입니다. 제가 지방 의회 출신이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지금 대통령 중심제의 폐해 부분들에 대해서 대통령의 절대적 제왕적 권한 이 말씀 많이 하시는데 사실은 지방정부 수장이 거의 절대적인 권한을 갖고 있어요. 인사권이나 예산 편성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지방정치가 기관 대리병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방의회는 거의 상당 부분의 역할들을 못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법적, 실질적 권한들이 대단히 약한 상황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게 지금 선거나 이런 것들도 4대 동시 지방선거가 곧 있는데 선거도 이제 동시에 실시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뭐 호남은 더불어민주당이 강하다. 그러면 지방정부 수장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다 거기다. 영남도 마찬가지로 거꾸로 현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방의회가 지방정부의 수장에 대한 일정한 견제권을 제대로 갖고 있지 못한 현실인 거죠. 그래서 지방의회의 권한들을 좀 강화할 필요가 현실적으로 있다.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된다. 권력 남용 방지를 안전장치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이게 없으니까 이제 지방정부 수장들이 뭐 여러 가지 부패나 이런 혐의로 구속되고 이런 것들이 수없이 그동안에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부분은 아까 일색으로 특정 당의 일색으로 되는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국회의원 선거하고 대통령 선거하고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4대 지방선거 동시에 실시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것은 단체 그러니까 지방 정부 시장 군수 구청장 선거하고 그다음에 의회 의원 선거 따로 해야 된다. 그래서 균형을 맞춰줄 수 있는 제도적인 보완책을 반드시 함께 갖춰줘야 된다. 그 보완책 중에 하나가 이제 지방의회의 인사권 문제입니다. 지방정부의 수장이 인사권을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가 아주 심각하죠. 그 폐해가. 그래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문제라든지 또 지방의원들의 정책 보좌 능력을 예를 들어서 뭐 지방정부에 보통 막 6조, 8조, 10조가 넘어가는 지방정부들이 있는데 예산 지방원들이 다 분석해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책 능력을 향상시키지 않으면 또 어렵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는 가장 중심에 헌법에 명기돼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하고 그 다음에 재정 확충 방안들을 반드시 마련해야 된다. 또 한 가지 부분들이 그동안에 지방 간의 수도권과 지방 또는 지방 간의 지방의 격차 해소 문제가 반드시 마련돼야 된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지방의회의 권한 강화를 반드시 시켜야 된다. 그래야 지방 분권이 제대로 이루어지는 상황이 되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아까 발전사께서 말씀하신 상원 양원제 부분들은 저희 민주평화당에서 제가 지금 정계 특위 간사를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헌법 개정안 마련하면서 양원 대안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이렇게 많은 비용이 들지 않고 아까 말씀하신 무보수 명예직 형태라도 지방의 역할 또 지방의 법적 권한들을 높일 수 있는 이런 제도가 반드시 마련되어야 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문수 의원님께서 그 말씀하신 마지막에 네 가지 정도 이렇게 정리를 스스로 잘 해주시기 때문에 특별히 제가 하지는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육동일 교수님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발제하신 김성호 박사님의 그 발제 내용에 대해서는 이렇게 알고 있고 또 기본적으로는 공감을 합니다. 더 나아가서 지금 우리 문재인 정부가 그동안 제시한 이 강력한 지방분권의 의지도 이 정권에서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이 자치분권의 공급자, 입법권자의 입장이 아니라 자치분권의 수혜자, 주인, 고객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려보면 지금 현재 이대로 가면 잘 될 것 같지 않습니다. 저는 그 이유를 5가지로 드리겠습니다. 첫째, 지금 우리 국민들은 여전히 자치분권에 대해서 무관심하거나 불신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이제 필요성은 다 국민들이 공감하고 있다고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여전히 자치분권만 되면 국가경쟁력도 강화되고 출산율도 올라가고 국가균형 발전도 이루어지고 또 제왕적 대통령 문제도 해결된다고 공감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헌법도 국민들이 갖고 있는 공감대 범위 속에서만 또는 조금 앞서서 이루어지는 거지 국민들의 생각과 괴리된 상태에서는 성공하지 못한다고 봅니다. 두 번째, 우리 정당과 정치인은 자치분권보다 선거가 더 중요합니다. 선거에 승리하기 위해서 더 우선순위를 두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여야 당리당략이나 정쟁으로 우리가 서로 비판할 게 아니라 현실로 받아들이고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세 번째, 지난 정부가 왜 자치분권에 성공하지 못했나를 우리가 제대로 분석하고 교훈으로 삼지 못하고 있습니다. 노무현 정부는 이 정부보다 더 자치분권에 더 적극적이었고 더 체계적인 비전과 정책을 내놨지만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를 우리가 찾아서 반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번째는 자치의식이 고양되지 않으면 지방자치는 성공할 수 없습니다. 국민들의 자치의식, 공무원들의 자치의식, 지방의원의 자치의식, 그리고 오늘 와주신 지역 언론의 기자들의 자치의식이 함양되지 않으면 지방자치는 성공할 수 없다는 저는 그러한 지금까지의 교훈을 받고 있습니다. 5번째, 지방자치의 부활은 대단히 잘한 겁니다. 성과도 큽니다. 그러나 지금 진행하고 있는 지방자치는 정상이 아닙니다. 제대로 가고 있지 않습니다. 잘 가고 있다고 하고만 국민들에게 설득하고 주민들에게 설득해서 해결될 일이 아닙니다.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이 정부의 자치분권의 의지도 다시 퇴색될 것이고 또 이번에 우리가 호기를 맞고 있는 이 헌법 개정도 성공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간단히 그 이유를 시간이 허락되는 범위에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국민들은 제가 그 헌법 개정을 위한 국민대 토론회에 여러 번 참여를 했습니다. 이 헌법 개정에 대해서 국민들은 중앙권력구조 개편이나 개인 기본권 보장에만 관심이 있지 자치분권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자치분권이 필요 없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이러한 지방자치가 제왕적 단체장만 만들어냈고 쓸데없이 많은 지방의회만 양산했지 제대로 한 게 없다고 국민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잘못 판단하던 이 잘못 인식을 깨우쳐주던 이 일이 만들어지지 않고는 국민들이 공감하지 않을 겁니다. 두 번째, 아까 말씀드린 우리 정당과 정치인들이
선거에만 올인하고 있다. 이거는 정치 현실입니다. 노무현 정부도 강력한 자치분권의 의지가 퇴색된 것은 지방선거를 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간선거에 이루어지는 지방선거는 다 야당이 승리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정권이 새 출범해서 자치분권의 의지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지방선거에서 실패하면 그 이후에는 지방분권을 추진하지 않습니다. 지방 권력을 줄 리가 없죠. 오히려 정부 혁신, 지방을 올가매는 정부 혁신으로 간 겁니다. 따라서 지방자치, 균형발전, 정부 혁신을 동시에 세 마리 토끼를 다 잡는다는 것은 다 놓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지난 정부의 실패 요인을 잘 분석해서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는 대안을 만들어야 됩니다. 또 이 지방선거의 이 사이클이나 시기를 조정할 필요도 있는 거죠. 그래야만 이 문제가 풀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지금 지방자치는 정상적으로 가고 있지 않다. 지방자치 부활은 우리에게 고귀한 선물을 줬습니다. 중앙정치의 혼란과 불안을 최소화시켜서 평화적 정권교체를 할 수 있는 성과를 냈습니다. 어마어마한 성과죠. 저는 지방자치가 가져온 비용이나 낭비보다 이 성과가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또 우리 지역 주민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지방자치를 우리가 중단할 수는 없죠. 더 활성화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의 지방자치는 비정상적으로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중앙 권력이 지방에 넘어가도 그 지방 권력은 단체장이 다 독점을 합니다. 지방 독재죠. 그 지방자치단체장은 지금 대부분이 전시성, 낭비성 행사,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은 거기에 코드를 맞춰서 능력을 발휘하는 공무원만 승진합니다. 이게 점점 깊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지방자치 교육은 필수적입니다. 자치의식을 높이기 위한 지방자치 교육을 하지 않고 지방자치가 발전한 나라는 없습니다. 국민들이 깨어나야 되고 지방자치를 제대로 알아야 되고 공무원들이 알아야 되고 우리 기자들이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자치교육을 안 하고 있잖아요. 학교에서 조금만 이론적인 것만 배울 뿐이지 지방자치가 왜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율이 주어지는 책임이 같이 부여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회의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러한 부분에 대한 철저한 지방자치 교육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시작이 돼야 지방자치가 제대로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제대로 설명을 못 드리고 이것을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말씀을 잠깐 여러 가지 말씀을 이렇게 하셨는데 쭉 5가지 한 가지 딱 퀴즈를 묻었습니다. 지방분 개혁이라든지 또는 지방분 개헌이라든지 이 제도적 개혁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 제도 속에서 살아가고 또 제도 개혁을 하고자 하는 시민 주체, 자치의 주체의 형성 그리고 그것을 위한 교육 등등에서 자치의 문제를 대단히 중요하게 제기를 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지령론 발제와 토론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간은 30분 지났습니다만은 조금만 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질의응답에 토론을 하시는데 제가 말씀드린 여러분들이 말씀을 하실 수 있도록 한 분이 2분 이상 넘어가지 않도록 이렇게 간단한 명료하게 핵심적인 사항만 제기해 주십니다. 네, 손 들고 계십니다. 예, 지금은 저하고 이름은 대쪽입니다. 제가 여기 토론에서 놀리고 있어요. 모든 국민이 지방분권을 원한다는 것은 다른 겁니다. 국민이 원하지 않는 사람이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서울시같이 재정을 충분히 조달할 수 있고 또 흑자를 부채 줄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날 너무 강화해서 오히려 부채가 늘어났거든요. 왜 이런 현상이 생기냐? 지자체장이
좀 훌륭하고 그 희망되는 공무원들이 좀 똑똑해야 됩니다. 근데 중앙공무원하고 지방공무원의 차이가 너무 많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기냐 하면은 선거 시에 국민이 지자체장하고 구의원 시의원을 선별할 수 있는 그런 못하도록 선거법이 그 제정을 너무 단속이 심하고 또 후보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면은 지자체장의 임기를 3년하고 구의원 시의원 임기를 2년을 해서 차를 둬서 한꺼번에 사람을 뽑는 이런 적당하게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문제에 제기가 되면 거기에 구체적인 대안을 자꾸 제시해서 그 각오를 따져야 되지 추상적 이야기를 자꾸 해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불치가 늘어나고서는 정말 다음에 절대 국민이 뽑아주지 않는다는 게 앞으로의 추세가 분명히 나올 겁니다. 그래서 정당과 지자체장이 연결고리를 가방에 꺼내야 되는데 무슨 소리해야 됩니다. 지자체 무슨 소리해야지 국회의원께서도 그 지자체장을 감시 감독하고 또 구의원 시의원도 역할이지 과정 추천받아가지고 같이 한 공소인데 어떻게 무슨 뭐 단속되고 경제 균형이 있습니까? 그리고 수도권 집중을 해결하는 것은 절대로 지방 분권을 강화하면 안 됩니다. 지방 분권을 강화하는 순간 4대강 위협의 유원지처럼 도시 재생한다고 돈을 푹 써보는 것처럼 또 지금 세월상가에 돈을 넣어가지고 전혀 쓸모없는 그렇게 육교를 만드는 것처럼 다 흡수한다고 말합니다. 사람은 돈을 벌 수 있는 곳은 가도 돈을 쓸 수 있는 곳은 안 갑니다. 돈을 쓸 소를 그러지 뭐 때문에 지방에 가 돈을 쓰겠어요. 그러니까 지방에 돈을 벌어야 되는데 돈을 버는 방법은 간단하게 있습니다. 공평하게. 그래서 지방으로 인구 이동도 아주 정말 과학적으로 현명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 방법은 제가 차후에 말씀드렸습니다. 시간 주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이제 토론 시간이 절대로 이 2시간 가지고는 절대 안 된다. 앞으로 토론을 중요한 토론은 저번에 4시간 해가지고 각자 토론을 하시고 나서 문제를 서로 정말 적나라하게 비판하고 또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한 사람이 토론을 계속 주도하는 비언나 마찬가지입니다. 비언 지금 내가 제 힘을 빌면은 이제 비판됩니다. 뭐 사과만 하는 배가 산을 납니다. 이게 심각한 문제는 토론이 문화가 선수하지 못해서 그렇거든요. 감사합니다. 중단해 주십시오. 여러 가지 지방국권이 적시하지 않다 문제를 제기해 주시고 여러 가지 문제 그 이유를 몇 가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1, 2부에 간단하게 자기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여러 사람들이 참 토론에 참여할 수 있겠습니다. 말씀드리기가 좀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경남시민 대표라서 지금 지방 분권이 된 지가 20년이 넘었는데 아직까지 지방 기초자치단체 교부세 가지고 지방 자치를 하려 합니까? 이게 맞지 않죠. 그러면 아주 기초자치단체 교부세가 적고 안 되는 데는 종전처럼 그렇게 운영을 하고 광역자치단체만 그러면 자치를 하든지 이건 용 아니죠. 우리 경남에 아주 적은 시군에는 교부세 10.8% 이거 받아가 지방자치단체 원합니다. 그럼 종전대로 임명제를 하시고 광역만 하시든지. 그리고 저는 거꾸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요 그 지역에 재정 크게 지원해주고 그 지역 중심에 인재를 해서 맡겨보십시오. 그럼 지금 오늘 우리가 얘기한 이 기본법 또 권력구조 지방분권 재정권 다 정리됩니다. 조금 전에 어느 분께서 대통령께서 이걸 정리해 주되 저는 100% 동의합니다. 대통령께서 선을 이래 나눠줘서 이거는 지방세 이거는 국세 물론 요즘에 안 맞는 방법인지 모릅니다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느 누가 이걸 손을 댈 겁니다. 이건 물론 우리 국민들도
지금 길들여져 있는 그런 국민성, 다시 얘기하면 자율성이 좀 모자라는 국민성 그런 거 없습니다. 일제 36년에 당연히 있어서. 그러면은 우리 주민들이 주민자치라는 것도 지금 일부 시골에는 이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0년 된 것인가. 그럼 자치가 먼저 발달된 독일이나 일본은 어떠합니까? 우리나라에서도 기초자치단체 어느 군수님이 어느 면에는 주민센터를 이용해서 사무관급 정도 되는 사람을 한 사람 하겠다. 그래서 칭찬하고 당신 공덕비례 하나 만들어줄게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은요, 중앙에서 국회의원들이 정리 안 해주면 이거는 절대 안 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자식 둘 있는 사람 다 결혼식 가지고 사진내 보낼 때 부모들이 딱 나눠주듯이 앞에 있는 밭은 너가 가져가고 또 큰 소는 네가 가져가고 이렇게 부모가 나눠줘야 정리가 되지. 형제지간에도 재정 때문에 사진 때문에 서로 얘기해보면 말이 안 맞는데요. 하물며 국가에서 우제 그게 됩니까? 안 되죠. 이거 하시려 하면요, 정말 이 정부 또 종사하는 분들 분명히 정신을 가다듬고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 지방의 일선에서는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한번 같이 오늘 공감 한번 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한성 대표님께서 아주 일가를 이렇게 하셨습니다. 교부세가 지금 교부세 이야기하느냐, 자율성과 자기 책임성을 좀 확실하게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런 부분에서 새롭게. 네, 또 꼭 오늘 이 자리에 선정한 제기 꼭 빠졌던 부분에 빠진 부분 가운데서 이렇게 제기하시고 사항이 있습니다. 네. 뭐 핸드마이크 매일신문 이상택입니다. 저는 이 토론을 이렇게 들으면서 지방분권 개헌이라고 하는 것이 도깨비 방망인가? 이 개헌이 목표로 해서 이제 우리가 토론도 하고 국회의원도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시는데, 궁극적으로 지방분권이라고 하는 것이 지역 균형 발전이라든지 우리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려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목표인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개헌이 되기 전에도, 개헌이 되기 전까지라도 그런 방향으로 가는 움직임이 있어야지. 예를 들어서 아까 지방교수 19.24% 이걸 개헌 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개헌 이 논의가 계속 되기까지 19.24%에서 조금 올려나가자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그럼 개헌 딱 하고 새로 시작하자. 이것은 개헌이 거기까지 안 나가요. 그러니까 이런 조금씩 나아지는 그런 움직임을 국회에서 보여줘야지. 아, 제대로 지금 하려고 하는가 봐. 이런 것이지. 지방분권 개헌이라는 구호만 외치고 거기에 대한 움직임은 전혀 없다. 이건 뭐 정치하는 것이지 이게 무슨 국민의 직접적인 상관관계 있느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회의원님들이 이 부분을 심각하게 좀 생각해보라. 그렇지 않으면 이거 국회의원들끼리 서로 정치 싸움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그런 반응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한 그런 것이다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토론이 정말 핵심적인 사항, 중요한 사항을 이렇게 지적을 하시고 계신데요. 지금 우리 이상수 사장님 지적하신 저는 김성호 박사의 마지막 부분에서 정리를 하고 개헌이 이제도 할 수 있는 걸 해야지. 그건 안 하고 개헌에 뭐 이제 돌려 이런 거 아니냐. 아주 굉장히 통렬한 비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나간 말씀이 없어요. 저는 3.23%를 23% 올린 법이라는 얘기인데
계속 국회 계류중이에요. 그래서 사실 그런 법률안에 대해서 이 법사위원회는 처리하려고 하는 의도가 잘 없어요. 각각의 이해관계라든지 국회의원 권력들을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린 싶지 않은 부분들이 기본적으로 있다. 그래서 헌법 개정 부분들은 조금 적극적으로 좀 함께 해야 된다. 그 말씀 드렸습니다. 예, 이제 정말 한도만 더 받고 이제 토론을 마감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하실 말씀 계시죠? 네. 모양비 교수님이었습니다. 네, 오늘 뭐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문제는 지방자치가 오늘 20년이 됐는데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근본적인 것은 재정에 다리지 않기 때문이거든요. 재정에 다리지 안 되는 것이 우리가 아까 여기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 그 교부세 문제를 이것을 뭐 헌법이 아니라도 헌법에 꼭 그거 안 넣더라도 개정에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세법을 개정을 하면 돼요. 개정을 지방에 제가 전남 완도가 고향인데요. 제일 재정 자립도가 전북이 전남이 13%거든요. 내 고향이 완도인데 완도가 재정 자립도가 8%예요. 이런 곳에 무슨 재정이 그러니까 이 도지사나 시장 군수가 예산 결산만 되면은 정부에 와가지고 국회에서 살아요. 산다고 그거 해결이 되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국회의원 여기 세 분 계시지만 그거 헌법에 안 넣어도 돼요. 헌법에 그거 어떻게 자세한 거 다 넣습니까? 그것을 법제더라도 세법을 개정을 해가지고 안 되는 것을 한번 봐보면은 재정 자립도가 안 되는 것이 전에 산과 바다와 이런 개발이 안 되는 것이고 도시가 형성이 안 되고 지방의 시군에 봐보면은 완도 같은 경우는 거의 60세 이상이 되는 사람들이 주민을 이루고 있고 젊은 사람들 다 수도권에 다 와 있고 사는 이런 시스템 하에서 근본적인 것이 그런 것을 할 수 있도록 재정에 관련되어 있는 것들을 세제를 정부에서 중앙정부에서 그거 겹쳐 가지고 그거 아주 특이한 준 것같이 인센티브 준 것같이 그런 제도를 법으로 거쳐가가지고 해서 하니까 이번에는 헌법과 관련되어 있는 거는 헌법에 다 넣으려고 생각하지 말고 법이라도 중앙정부에서 이 재정에 관한 것들을 명문화해가지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감사합니다. 되게 일도선에서 정리할까요? 예, 사실 뭐 시간을 좀 풍부하게 해가지고 끝장 타고 난상 타고 얘기하면 좋겠습니다만 여기서 토론을 일단 접어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그 말씀이 많이 드렸습니다만 오늘 토론회를 통해서 이 지방분권 개헌과 관련한 논점과 쟁점 그리고 과제 이런 것들이 상당한 정도로 제기가 됐고 또 공론화돼서 제기되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협회의 이 토론회가 대단히 성과적이 되었나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바라는데 이건 그 사회적 합의를 위한 그런 소중한 계기가 또 되고 국민 통합의 모델을 만들어갔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리고 아까 그 제도 개혁 문제하고 시민주권의 강화 문제 이 문제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가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부산에서 부산지방분권행정본부와 일본 자치정부와 토론을 했는데 일본 쪽에서는 사실 지방일관위원회라든지 이렇게 해서 분권이 상당한 부분을 진행되는데 분권이 진행되는데 거꾸로 자치는 후퇴해버리는 이런 현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 없는 분권 이런 게 있고 우리는 지금 자치도 분권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만은 그래서 자치 없는 분권이 아니라 분권과 확실히 잘 갈 수 있도록 그 점을 중요하게 봐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고 특히 어제 금년이번 지방선거입니다. 이번 지방선거는 그 어느 시기의 지방선거도 정말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고 이 지방선거 시기에 통해서
지방 정권 개혁, 지방 개혁으로 관련해서 정말 다양하고 폭넓은 공론의 장이 열려서 공론을 한 방향으로 모아가는 중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시민의 국민의힘을 모아내 함께 힘을 합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서 토론을 좀 마치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